안녕하세요. 저는 72살 이정순입니다. 저는 18살 아무것도 모를 때 시집을 와 남편을 일찍이 사별하고 아둥바둥 살아보려 화장품 판매원을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판매업이 잘 맞아 화장품 유통업을 거쳐 이제는 한국에서 꽤 유명한 화장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네요.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나 누군가에게 백만장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부러움을 사지만 저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답니다. 바로 제 하나뿐인 아들 우진이지요. 평생을 홀로 아들을 키워왔기에 우진이의 결혼은 저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우진이가 레스토랑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을 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복잡한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답니다. 우진이는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서지수라는 아가씨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지요. 어머니, 제가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우진이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말해보렴. 저는 차분히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수라고 30살 되는 아가씨인데 어머니께서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어요. 처음 지수를 만났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예비 며느리 면접처럼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지수의 모습은 제 예상과는 사뭇 달랐어요. 화사한 미소와 세련된 매너로 저를 대하는 모습이 어쩐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모님, 제가 우진 오빠를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지수의 말투나 행동이 너무 완벽해 보였어요. 오히려 그런 완벽함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저는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자부합니다. 지수의 눈빛에서 뭔가 진심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우진아,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며칠 뒤 저는 우진이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어머니. 그 아가씨, 지수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우진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엄마는 좀 걱정되는구나. 내가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우리 회사들도 물려받을 텐데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너한테 접근한 건 아닐까? 우진이는 제 말에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하지만 엄마는 내가 더 신중했으면 좋겠구나. 결혼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고르는 일이야. 우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지수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진이의 레스토랑에서 지수의 진짜 모습을 지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우진아, 엄마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구나. 네,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내 레스토랑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지수를 지켜보면 어떨까? 우진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가요? 하지만, 그래, 엄마도 알아.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 하지만 내 인생이 걸린 일이잖니.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긴 대화 끝에 우진이도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철저히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레스토랑 직원들에게도 새로 들어올 청소 아주머니가 저라는 사실은 절대 알리지 않기로 했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레스토랑에 나가기 전에 완벽한 변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고급스럽게 차려입던 옷차림과는 전혀 다른 허름한 청소부 복장으로 갈아입었지요. 머리는 헝클어뜨린 채 묶었고 얼굴에는 살짝 검버섯이 낀 듯한 분장도 더했답니다. 어머, 어머니. 제가 못 알아볼 뻔했어요. 우진이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도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만 지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부터 새로 오신 이옥순 여사님이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직원들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저는 허리를 굽혀 꾸벅 인사를 했죠. 직원들은 친절하게 맞아주었지만 바쁜 와중이라 저에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여기 좀 닦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청소도구를 들고 다녀야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런 고생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행복이 걸린 일이니까요. 특히 지수가 레스토랑에 오는 날이면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렸답니다. 지수는 레스토랑에 자주 들렀는데 손님으로 온다기보다는 마치 이미 주인인 듯한 태도였어요. 어머, 이모님. 바닥이 좀 미끄러운 것 같아요. 좀 더 꼼꼼히 닦아주세요. 지수는 제게 이렇게 말하면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레스토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지수의 다른 모습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나 우진이 앞에서는 한없이 상냥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만 주방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꽤나 다른 태도를 보였거든요. 아니, 이걸 이렇게밖에 못하나요? 이러니까 월급을 더 달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주방 보조에게 들리는 지수의 말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때로는 사소한 실수에도 과하게 화를 내기도 했죠. 어느 날은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지수가 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대화 내용이 점점 수상쩍어졌어요. 그래, 언니. 이번에는 제대로 잡았다니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수의 웃음소리가 화장실 안에 울렸어요. 저는 청소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걔가 레스토랑만 해도 월 매출이 어마어마해. 거기다 엄마가 가진 회사들도 있잖아. 결혼하고 나면 다 내 거나 다름없지.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수의 말투에서는 천박함이 묻어났고 제 아들을 향한 진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까다로워 보여서. 전화를 끊은 뒤에도 지수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지수는 우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 집 재산만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우진이가 제 말을 믿게 하려면 지수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여자에게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결국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죠. 사설 탐정을 고용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신뢰할 만한 사설 탐정을 찾아갔습니다. 비용이 꽤 들겠지만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니 아깝지 않았어요. 지수 씨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 조사해 주세요. 특히 인맥관계를 자세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탐정이 조사를 시작한 후 저는 평소처럼 레스토랑에서 청소부 일을 이어갔어요. 지수의 수상한 행동들이 더욱 눈에 띄기 시작했답니다. 이 언니, 오늘도 여기 와서 일하시나요? 지수는 제게 말을 걸 때면 항상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느껴졌죠. 어느 날 주방에서 식재료 발주 문제로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크게 문제될 것 없는 일이었는데
지수는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곤란해요. 이게 다 아니, 우진 오빠의 돈이잖아요. 순간 실수로 우리 돈이라고 말할 뻔한 지수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머리를 숙이고 청소하는 척 하면서도 저는 그 모든 순간을 머릿속에 새겨두었답니다. 이틀 뒤 탐정에게서 첫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정순 사장님, 서지수 씨의 과거에 대해 몇 가지 특이사항을 발견했습니다. 탐정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서지수 씨는 3년 전까지 강남의 유명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 마담과 아직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3번의 약혼 이력이 있습니다. 모두 재력가 아들들이었고 결혼 직전에 파혼됐더군요. 파혼 후에는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정황도 있습니다. 증거는 있나요? 네, 모두 사진과 증거 자료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특히 현재도 연락하고 있는 마담과의 통화 내용도 일부 녹취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지수는 우리 집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우진이한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답니다. 아들에게 이런 잔인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수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힐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어요. 결국 저는 우진이를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지수가 마담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과 직접 만나보기로 한 거죠. 마담을 만나기 위해 저는 강남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사설 탐정이 알아봐준 정보로는 이 마담이 지수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이었거든요. 혹시 김미영 씨이신가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세련된 옷차림과 화려한 액세서리가 눈에 띄었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강우진의 어머니입니다. 순간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수가 현재 우진이와 약혼한 사실을 알고 있는 눈치였죠. 아, 지수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지수랑 별로 연락하지 않아요. 거짓말이었죠. 제가 가진 증거들이 이미 그들의 친밀한 관계를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김미영 씨, 거짓말은 그만하시죠. 전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미영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죠. 그래서 절 찾아오신 거예요? 네. 지수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알고 싶어서요.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커피잔을 들었어요. 사실 지수는 처음부터 돈만 보고 접근했어요. 강남의 유명 레스토랑 사장님이라고 해서. 그럼 이전의 약혼들도. 네, 다 비슷한 패턴이었죠. 재력가 아들들에게 접근해서 약혼까지 하고 마지막에 합의금을 받아내는. 미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이 아팠어요. 우진이가 이런 여자에게 속고 있었다니.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지수가 노리는 건 합의금이 아니에요. 아예 결혼까지 해서 재산을 절반은 가져가겠다고. 뭐라고요? 네, 이번에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대요. 결혼하고 1년만 지나면 이혼을 요구할 거래요. 그때는 위자료며 재산 분할이며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으니까.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증거로 남겨주실 수 있나요? 그건 좀.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결국 미영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지수와 나눈 대화 내용, 과거 사진들, 심지어 지수가 세웠던 계획들까지.
모든 증거를 저에게 넘겨주기로 했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우진이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지수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진이의 마음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답니다. 우진아, 잠시 시간 될까? 그날 저녁 레스토랑 영업이 끝난 후 우진이를 불렀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수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니? 우진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사실 요즘 좀 혼란스러워요. 지수가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서 바로 이때구나 싶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답니다. 우진아, 사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레스토랑 사무실에서 우진이와 마주 앉았어요. 탐정이 건네준 서류 봉투를 꺼내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신지. 이걸 한번 보려무나. 서류를 펼치자 우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지수의 과거 사진들, 유흥업소에서 찍은 사진들, 이전 약혼자들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차례로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우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답니다. 엄마가 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처음부터 지수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유가 있었나 봐. 탐정을 통해 조사해 보니 지수는 지금까지 3번의 약혼 경험이 있었어. 그게 무슨... 모두 재력가의 아들들이었고 결혼 직전에 파혼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냈다더구나. 이번에는 더 큰 걸 노리고 있었던 거야. 우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건넨 녹취록을 들으며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오빠, 이번엔 제대로 물었어. 결혼하고 1년만 버티면 돼. 그때 이혼하면 재산 절반은 내 거야. 지수의 목소리가 녹취록에서 흘러나왔어요. 우진이는 고개를 떨구었죠.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수를 정말 사랑했는데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지수가 너무나도 밉고 원망스러웠답니다. 우진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우진이가 고개를 들었죠. 어머니, 이 모든 걸 어떻게 알아내신 거예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엄마가 청소부로 변장하고 이야기를 다 들은 우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가 그런 고생을 저 때문에... 아니다. 엄마는 내가 평생 행복하길 바라.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우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계획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상견례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모든 걸 밝히는 게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하지만 우진아, 내 어머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거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날 밤 우진이는 오랜만에 제 집에서 묵어갔어요. 마치 어렸을 때처럼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이제 며칠 뒤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비록 아픈 결말이 되겠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어요. 화려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했답니다. 우진이의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던 청소부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이제 모든 걸 밝힐 시간이구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의 룸에 도착했을 때 지수와 그의 부모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와 우진이가 들어서자 지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죠. 어머님, 오늘은 정말 고우세요. 지수는 평소처럼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들어설 때 잠시 스쳐 지나간 그 놀란 표정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수의 어머니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사실 저는 지수의 부모님이 지수의 과거나 계획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오히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식사가 시작되고 한동안은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제 가슴 한켠에서는 곧 터질 폭탄 같은 진실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죠. 지수 씨, 우리 아들을 정말 사랑하나요? 갑자기 제가 던진 질문에 모두가 숟가락질을 멈췄어요. 네, 당연하죠, 어머님. 제가 어떻게 우진 오빠를.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통화 내용을 재생했어요. 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오빠, 이번엔 제대로 물었어. 결혼하고 1년만 버티면 돼. 그때 이혼하면 재산 절반은 내 거야. 네? 이건 지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의 부모님도 놀란 표정이었죠. 거기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이번에는 과거 사진들과 약혼 파기 합의서들을 꺼내 보였어요. 지수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수야, 이게 다 무슨. 아버지, 그게.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죠. 청소부 이옥순 할머니, 기억나나요? 제 말에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이제야 모든 걸 깨달은 듯 했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네, 제가 그 청소부였어요. 당신의 모든 행동, 통화, 뒤에서 하는 행동들을 다 지켜봤답니다. 순간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지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듯 했죠. 그의 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수 교육을 잘못 시켰나 봅니다. 지수의 어머니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부모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수 씨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우진이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지수 씨, 우리 이제 그만하죠. 더 이상의 만남은 무의미할 것 같네요.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지수가 우진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우진이는 조용히 손을 뿌리쳤어요. 그동안 전부 거짓이었잖아요. 당신의 어떤 말을 제가 믿을 수 있을까요? 우진이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수의 부모님이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죠. 룸을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동안 우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에 타고 나서야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우진아, 어머니, 저는 정말 바보였죠? 아니야. 내가 순수했던 거야. 그게 잘못이 될 순 없지.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우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제 다 끝났다. 정말 다 끝났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소주 한 잔을 기울였어요. 아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답니다. 우진아, 이제 레스토랑 일에만 전념하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네, 어머니.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살아갈게요. 그래. 하지만 너무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다만 진심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우라는 거지. 우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경험이 우리 아들을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었답니다. 어머니, 응? 앞으로도 계속 저와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해 주세요. 청소부가 아닌 어머니로서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늘 곁에서 지켜볼게.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던 그날, 우리 모자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답니다. 진실은 비록 아팠지만 그 진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어머니, 우진아? 제가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저를 걱정하셨는지. 레스토랑이 문을 닫고 직원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 조용한 홀이었어요. 우진이와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지수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거였네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진이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서글픔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전처럼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죠. 우진아, 엄마가 한 가지 말해줄까? 사랑은 늘 위험을 동반하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을 순 없는 거고. 네, 이해해요. 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사람을 볼게요. 어머니처럼요. 우진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답니다. 그래도 이번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그렇지 않니? 맞아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청소부로 변장하시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모자가 아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동반자가 된 것 같았답니다. 우진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함께 이 레스토랑을 더 멋진 곳으로 만들어보자. 네,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 조언을 더 많이 들을게요.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경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은 분명했답니다. 사람의 진심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법이야. 우리 아들도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지.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아프고 힘든 진실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자 성장이란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우진이의 레스토랑은 더욱 성장해서 이제는 분점 개설도 준비하고 있답니다. 어머니, 이번에 새로 들어온 헤드셰프 어떠세요? 실력도 좋고 무엇보다 성실해 보이더구나. 좋은 인재를 뽑은 것 같아. 이제 저는 더 이상 청소부 할머니가 아닌 레스토랑 공동 운영자로서 우진이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직원들도 저를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 준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는 사람을 볼 때도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보려고 노력하게 됐거든요. 그래. 그게 바로 엄마가 바라던 거였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경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건 분명하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집에 가실래요? 오늘은 제가 맛있는 저녁 차려드릴게요. 그래. 우리 아들이 이제는 요리 실력도 제법이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어요. 때로는 아픈 진실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게 진정한 사랑이자 성장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 앞으로도 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란다.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희망으로 물들어가고 있답니다. 서연 씨, 오늘 파스타는 어땠나요? 네, 이사장님. 아무래도 소스가 조금 걸쭉한 것 같아서 레시피를 약간 수정해 보려고요. 우진이가 새로 영입한 여성 헤드셰프 서연 씨는 정말 성실하고 실력 있는 분이에요. 무엇보다 요리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져서 제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우진아,
이제는 정말 안정이 된 것 같구나. 네, 어머니.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가끔 우진이가 저를 보며 웃을 때면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것만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청소부 할머니로 변장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의심할 필요도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나저나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 있니? 서연 씨가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어머니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우진이가 서연 씨를 이야기할 때면 눈빛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굳이 나서서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진이도 이제 충분히 성장했으니까요. 그래, 좋아. 엄마도 기대되는구나.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때로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우리 아들, 이제는 정말 행복해졌구나.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저에겐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 되었으니까요. 어머니, 우리 이제 집에 가요. 그래, 가자꾸나.